네, 정규제 TV가 4가지 비판 시리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비판이 있고요. 유여애 교수의 춤추는 법입니다. 그 다음 방송 감시가 있습니다. 방송 비평이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전희경 총장의 방송 비평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신문 비평은 저희들이 늘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일 코너는 황성욱 변호사의 사법감시입니다. 판결 중에 요즘 더군다나 들쭉날쭉한 판결이 너무 많고 소위 좌익적 판결이 너무 많고 소위 사법부의 양심을 자기 개인의 정치 신조하고 혼동하는, 말하자면 제멋대로 판결이 너무 많아서 이 제멋대로 판결들에 대한 감시,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황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인터넷 방송 또 돌아온 저격수다라고 해서 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인터넷 방송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가끔 이제 종편에서 사건 사고 불러주면 예. 논평하고 있습니다. 예. 또 개인적으로는 무슨 변호사들 모임도 이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지금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라고 예. 줄여서 자변입니다. 자변. 예, 예. 물론 자유와 통일을 예, 위한 변호사 모임. 예, 물론 저희 변호사 단체의 그 모토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 세 가지를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만든 단체고요. 예. 저는 거기서 대변인을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민변이라든지 이런 조직들하고는 좀 갈등이, 갈등이라면 갈등이고. 아무래도 지금 정치 지형상으로 봤었을 때 바로 대척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어떤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먼저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참 어처구니 없었죠. 예, 이 사건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예. 한명숙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수수했다고, 이건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9억을 수수한 거,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근데 예. 이 재판이 5만 달러는 무려 3년 4개월이 걸렸고요. 예. 9억 수수 사건은 5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예. 그 두 사건이 겹치나요? 기간은 살짝 겹칩니다. 예. 5만 달러는 2009년 12월부터 시작했고, 예. 9억 수수 사건은 2010년 7월부터. 예. 5만 달러는 증거 부족이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1, 2, 30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예. 증언은 있었죠. 그렇습니다. 증언은 일관된 증언이었나요? 아니 왔다 갔다 했나요? 보통 뇌물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예. 증언이 있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대가성. 대가성. 예.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검찰에서 좀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오. 근데 이제 9억 수수 사건은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관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예. 말하자면 대가성이 입증이 부실했던 것인지 예. 아니면 5만 달러라고 하는 수수 자체의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되었던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참 재밌는데요. 예. 그 5만 달러 수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었다는 진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9억 그 수수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3억에 대해서는 전체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물증이 나왔죠. 예. 전세 계약서 흘러간 돈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 시청자들이 제 멘트를 들으시면 참 웃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예. 이 재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명숙 전 총리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죠. 예. 근데 이 한명숙 전 재판에게 무려 5년이나 이 재판을 질질 끌어서 그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우리 한명숙 전 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불만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항변 안 하더군요. 예. 오히려 제가 더 끝까지 주장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상고심에 올라가면 보통 소부라 그래서 대법관 3분 정도가 이렇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정말 법리적인 이슈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이제 넘깁니다. 예. 근데 이 대법원 소부에서 2년을 끌고 그 전원합의체로 딱 넘기는 순간 2달 만에 재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럼 제 생각 같아서는 아니
두 달 만에 어차피 재판 나올 건데 예. 처음부터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갔었으면 두 달이면 바로 판결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거 한 전 총리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래서 이건 저의 정말 주관적인 생각인데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14명 전원 합의체로 넘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겁나겠죠. 네, 3명 중에 2명이 유죄고 1명은 무죄라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예. 유죄가 이제 3분의 2가 되지만 뭐 13명으로 하게 되면 뭐 8분의 5, 뭐 13분의 8, 13분의 5 이렇게 책임이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그 3억 원에 대해서는 전원을 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이거 심플한 사건인데. 그 시청자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 8대 5로 갈려도 이거는 유죄입니다. 아, 물론이죠. 예, 물론이죠. 뭐 갈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마치 억울한 예. 부분이 있는 것처럼 조명을 하는데 예. 그렇게 따지면 대법원에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문제는 말하자면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냈고 야당의 지배 권력의 일부이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판사들이 너무 좀 비굴하게 법 앞에 평등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저는 법 앞에 평등에 또 하나 이 얘기 먼저 더 드릴게요. 예. 구속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 검찰에다가 집행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4일 뒤에 교도소에 가겠다. 구치소에 가겠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걸 허용해 줍니다. 그럼 4일 동안 언론 인터뷰하고 무죄라고 주장하고 뭐 백합인가 뭐 그 꽃도 받으시고 뭐 성경도 이렇게 하시고. 예. 근데 과연 영화 같아요. 영화. 무슨 마피아 영화 이런 것 같아요. 주필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유죄 판결이 나면 바로 현장에서 구속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피고인이 선고날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가게 돼 있는데 항소심에서 저는 좀 이례적으로 보는데요. 항소심에서 선고를 받을 때 바로 법정 구속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예. 항소심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어, 자기네들이 그랬군요. 유죄를 판결을 해놓고서도 무엇이 자신이 없었는지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군요.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흘 동안이나 검찰에서 봐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봐준 그 자체는 타법적이었겠죠? 뭐 검찰의 재량권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런 재량을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죠. 예. 전혀 뭐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같이 현장에서 실무한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범죄인이 예. 나흘 동안이나 밖에서 자기는 무죄다, 무슨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있다 이렇게 하고 구치소 앞에서 또 그럼 굉장히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사법부를 능멸한 말하자면 법정 모욕이라든지 예. 또는 뭐 기타 뭐 그 관련된 무슨 이런 조항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불법 행위 아닙니까? 그게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예.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련 조문이 없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법정 모독이라는 것은 역시 법정 안에서만 모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 바깥이고 그다음에 뭐 사법부나 뭐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예. PD 수첩 판결에서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안 된다고 법원에서 또 판결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대통령이야말로 헌법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기관을 겸직하는 자연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국가기관이 될 경우에는 공무적인 행동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PD 수첩 판결에서 내려서 지금 국가기관 그 주필님 말씀하시니까 해군에서 그 해군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올린 그 게시글을 예. 해군에서 삭제를 하니까 그걸 법원에서 국가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국가가 배상해줘야 된다고 자의로 삭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비판을 가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 공무집행방해 이런 죄가 원초적으로 있잖아요.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는 직무수행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인터넷 게시판에 해군은 해적이다 뭐 이렇게 올렸다고 했을 때 아니 국가기구의 정상적인 집행을 방해하는 거죠. 업무를 방해하고. 그게 우리나라 사법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재밌군요. 예. 어쨌든 한명숙 총리 재판은
여러 가지로 논란도 많고 참 정말 볼성사납게 그 1억 원인가가 동생 그 전세 계약서에서 그 수표가 그대로 나왔다는 예. 거죠. 그리고 그거 참 그나마 그거라도 나왔길래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라도 안 나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재판이 그 지연됨으로 인해서 하나 또 헌법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국회의원이 이런 집행유예 이상 실형을 받게 돼버리면 자동 퇴직해서 이제 전국구니까 한명숙 의원은 이제 전국구니까 그 의원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2012년 총선을 통해서 이제 전국구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재판이 날 때까지 3년 동안 사실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무자격자에 의해서 우리 헌정 질서가 돌아갔다는 얘기가 그래서 뭐 국회에서 예. 투표도 했을 거고 예. 자격 없는 사람이. 예. 근데 실제로 그런 게 걸리면 자격을 정지시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게 제가 볼 때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방식이긴 한데 지금 직무정지라든지 그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인 같으면은 일반 사인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개인의 어떤 무죄 확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뭐 보호한다고 하지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대한 말하자면 어떤 예방 효과를 위해서라도 뭔가 범죄의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자격이 정지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만 국회의원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방어 불체법 특권이나 면책 특권이나 아주 특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어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재밌는 판례들이 좀 있는데요. 예. 이제 극우라는 말, 예. 그리고 종북이라는 말에 대해서 예. 이 명예훼손이 과연 성립이 되는가? 예. 그 두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당사자들께서 예. 뭐 양해를 하실 것 같아서 예. 그 정미용 전 아나운서를 보고 예. 그 어떤 분이 극우 듣보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극우 듣보잡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예.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예. 판결문이 재밌습니다. 그 극우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오. 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극우와는 좀 다른데 극우의 의미는 극단적인 반공주의자를 의미할 뿐 폭력성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근데 주필님 이 문장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극단적인 반공주의자와 폭력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게 양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서로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극단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폭력성을 전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판결의 내용을 보면 극단적인 반공주의자도 폭력성은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거는 서로 다른 문제 같은데 그렇게 끼어들 단어가 아닌데 그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요. 그럼 폭력성을 전제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극극단적인 반공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 판사는 주장하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폭력성이 왜 들어가죠? 그분은 반드시 폭력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건가요? 이 판사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 판사는. 극우라는 말 속에 예. 폭력성의 전제가 없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어떤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례가 제가 국어사전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극우주의자, 극좌주의자, 어떤 극단적이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 수단과 방법 중에 뭐 폭력성도 예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판결문을 보면 극단적인 반공주의자라는 개념 속에 최소한 폭력성은 없다라고 판사가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극우라는 말이 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말을 만들었군요. 주필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또 재밌는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예. 워딩 자체는 극우 듣보잡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판사라고 한다면 그냥 듣보잡이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럼 극우 듣보잡이라는 말 하나로 처리해서 예. 여기니까 인격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굳이 극우와 듣보잡을 나눕니다. 그래서 다르게 판단을 해요. 듣보잡은 여기 맞다. 그래서 침해다. 배상해라. 근데 극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저는 이렇게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극우 듣보잡이라고 한 단어로 처리를 했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왜 굳이 극우란 말을 별도로 떼어내서 이건 인격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굳이 설치를 했었을까? 극우라고 쓰는 소위 좌익들이 우익에게 그 낙인을 찍는 그 용어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싶었던 것은 혹시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은 거죠. 예. 아니 지금 말을 비튼 거를 보면 예.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비틀은 거예요. 그래서 종북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들이 있어요? 예, 종북은 좀 판결문들이 좀 갈립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떤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가 의견 제시냐 아니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냐 이게 좀 법리가 좀 다른데요. 그 변희재 씨가 이정희 심지안 씨를 상대로요. 그 종북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이건 사실적시인데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 등 북한 정권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라고 바로 그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고요. 그 똑같은 종북이란 말을 썼는데 임수경 의원에게 종북의 상징이라고 이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건 또 의견 표명으로 보면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시로 보든 의견 표명으로 보든 판례는 갈리지만 어쨌든 종북이란 말은 쓰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재밌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제 의견 표명이라는 것은 사실 형사적으로 말하면 욕입니다. 뭐 미친 놈, 미친년 이게 이제 민사적으로 의견 표명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고요. 사실적시는 뭐 저 사람은 살인자다, 뭐 저 사람은 도둑놈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사실적시인데 법리적으로 보면 욕이 되면 바로 인격권 침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적시를 하게 되면 이게 진실한 사실이냐 허위 사실이냐를 먼저 가려보고요.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그냥 인격권 침해가 되고 진실한 사실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되지만 이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 그 진실하며 그에 대한 어떤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고 자기 스스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했고 그 내용 자체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설사 명예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뭐 손해배상 책임은 안 지고요. 형사권으로 죄를 안 지는데. 그러니까 아니 판결문 자체는 저는 앞단은 잘 됐다고 봐요. 예. 종북은 사실적시다.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 등 북한 정권을 추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맞는 말이네. 저도 이 부분은 이 앞단은 제대로 했구만요. 예. 근데 그래서 인격권을 침해한다? 이거는 웃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실한 사실을 얘기를 해서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했다면 예. 이것은 인격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재밌는 이 농담을 판사가 한번- 누굽니까? 판사 이름 판사 이름은 공개 예. 안 하나요? 판결문 자체를 예. 이 판사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당사자가 아니면 또 하급심 판결문은 뽑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공개 안 하나요? 완전히? 예. 판결문 자체를 완전히 공개 안 하나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예. 공개합니다. 당사자에게만. 예, 예. 그럼 그리고 당사자가- 학술적인 학술 자료를 공부하겠다라고 교수님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공란을 쳐서 당사자 이름들을 그렇게 지우고. 예, 예. 아니 근데 그건 재판 당사자고. 네. 판사는. 판사 이름은 공개됐는데 제가 판사 이름까지는 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당사자거든요. 예. 그래서 판결문을 받았다. 예. 그걸 언론에 공개할 수 있나요? 예. 그건 가능하군요. 예. 근데 제3자가 그걸 받아보려 그러면 예. 좀 복잡한 학술적인 의미가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설명을 다 해야 되는 설명을- 겁니다. 예. 앞으로 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좀 시켜주십시오. 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욱 변호사의 사법감시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 앞으로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마주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벌써 일어나 버리셨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미리 보는 환경 볼까요? 아닌가? 오늘 또 이 김태호 박사님 모시고 이 최근에 북한과의 그 고위급 접촉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